네. 유튜버로서 이끌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1000명 최대한 빨리 만들어. 우리 지금 490 몇 명이지? 497명. 497명? 3명만 더 있으면 이제 500인데 어. 3명이 안 늘어나네요. 3명? 학태 씨가 샤워 터지면 좀 올라가나? 3명 뭐 의미 있나? 나 빨리 1000명 만들어서 그거 뭐야? 이미 하얀선은 뭐 그래야 좀 재미가 생겨요. 아, 스키장 유리할 것 같다고. 네.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가운데 봤어요. 그 정도. 아, 다 10원씩? 네. 아, 쌓여있는 만큼 계속 터달이? 네. 10만 원? 네, 그러니까 10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쌓여있는 돈이 매달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 거기 늘어나면 또 추가되는 거고, 줄어들지는 않고. 아까 1000명 딱 됐을 때 그 한 번에 정산을 받았어요. 50원 건가? 40만 원 외고. 그 이후로 계속 15만 원씩인가 그 정도? 계속 부가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네. 공개해도 되나? 그럼? 상관없어. 아니, 공개 많이 하던데요? 15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다른 목소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톱 뭐뭐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은 공개하면서 이걸로는 내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수익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막 유료로 뭐 전환한다 그러던데. 뭐 후원 받으면서 하겠다고. 아 저거 내 건가 보네. 아니 이거 기독 거. 이게 내 거구나. 근데 원래 다른 거 했었잖아요. 그쵸. 중간에 이제 목수 이게 일하면서 딱 목수 쪽으로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하면서 틈틈이. 아니 그거 말고 일. 일이요? 네, 일은 여행사. 여행사? 네, 이었었어요. 여행사에서 무슨 일이었어요? 여행사에서 여행 사무직 업무하면서 해외 출장을 나가서 인술 같은 그런 거. 사실 내 현장이 처음 아니었죠. 이렇게 팀으로 만난 거는 이제 팀장님 처음이었고. 알리 네, 몇 군데나 나갔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일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 만나서 거의 이제 입문을 같이 했죠. 입문? 입문을 이제 팀장님네 팀으로 한 거. 그 어디였나 어디야 뭐 안산이었나? 아, 수원. 수원 화성에 수원 현장이었나 거기? 거기 맨 처음 맞지. 그 녀석이 장례식장 간다고 또 떠났지. 그때 거기도 또 일하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 다음에 학기 씨가 와서 결혼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정부사는 그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목수가 너무 하고 싶대. 그래서 근데 완전 생초 보니까 실장 여기 같이 이제 큰 현장은 모를까? 다른 실장님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초보자들이 오는 거를. 그래서 그럼 너를 내가 내 돈을 주서라도 내가 널 불러주고 가르쳐 주겠다. 오케이 해서 진짜 막 그 사람들한테 돈 못 받고 내가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줘가면서 계속 불러서 가르쳐 줬는데 장문에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아, 돈이 너무 적어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끝났죠. 근데 그러니까 너가 딴 사람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애를 썼는데 그 친구를 썼는데 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제 실장들 일할 때는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쪽에다 청구는 못하고 그럼 내가 내 인건비에서 떼서 널 줄게. 그렇게 근데 그건 많이 줄 수 없어. 나도 내가 떼서 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빨리 늘면은 당당하게 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래서 널 가르쳐 줄게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학대 씨가 처음 나온 그 현장에 시작은 그 친구가 먼저 나왔고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5시인가 6시에 장례식을 가야 된다고 이제 장문에 카톡이 온 거지.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고 연락해라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여기까지 일한 거 돈 좀 보내주세요 해서 그래 아까 돈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뭐 저녁인가 또 장문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아무래도 다른 층 가서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러고 나서 학대 씨한테 DM이 왔죠. 처음에. 처음에는 DM이 아니었나? DM 맞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봤는데 나중에 좀 자리가 생기면은 그때 맞다. 언제 한번 불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난리를 막 구하고 있었어요. 원래 친구들은 입문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난리를 구하다가 뭐 난리를 조금 잡히긴 했는데 팀장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다 취소하고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럼 컨택은 처음에 인스타그램 보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인스타로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어떻게 태그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구두들을 알게 된 게 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로 목수 채널을 이렇게 잘 찾아본단 말이에요.
구두드 이 영상을 봤는데 네. 되게 트렌디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 없었는데 여기 근데 뭐 트렌디 열심히 올리다 이제 멈췄을 때지 그때가. 트렌디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하는 게 그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맞아가지고 혹시 그 빨리 감기 영상? 네 그런 거요. 그냥 내가 편집한 것들 그냥. 근데 그 와중에 또 형님이 준거 좋은 거 하나 있었고 그 영상. 그렇지 그거는 광고를 위한 영상이었지 애초에 기획 영상이었고. 성비 좋은 거 하나 있고. 그 조잡한 거 이제 여기 있고 내가 하는 거. 근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지난 것들도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 화질도 좋고 앵글도 나름 괜찮고. 열심히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구상을 많이 했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삼각대를 놓고 했을 텐데 그래도 작업하면서 이거를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저도 이게 처음 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긴 해요. 맞아. 네, 앵글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각도에서 좀 찍고. 내가 찍은 거에서 예를 들어 이걸 작은 걸 편집해서 넣으면 괜찮다 하면은 그런 것도 하나씩 넣어보고. 그치. 이제 상황 발전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찍을 때 좀 가깝게 찍고 멀리 찍고 이런 걸 많이 하면은 더 좋긴 하지. 컷 편집할 때. 근데 그래서 그 전까지 올리다가 이제 그 이후 현장부터 영상을 안 찍었지. 아니 찍을 만한 현장도 없었어. 아니 그 열악했어 되게 현장이. 막 좁고 카메라 놔둘 만한 현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까뿐 찍고 거기 찍고 아니야 그리고 안 올린 것도 있어. 여기 실장님 거 스튜디오 공사하고 영상만 찍어도 편집도 아직 안 한 거가 있어. 내가 찍었어. 너무 어두워 현장들이. 맞아. 빛이 광량도 딸리고 지금 여기도 등 하나 있어서 그냥. 그래서 고프로까지 써버리니까. 네, 인스타로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견적 노래는 유튜브도 그런가요? 근데 아직까지 유튜브 보고 노래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튜브도 봤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그 입문을 할 때 보통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 근데 그냥 이건 내 일상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딱 오는 사람이랑 좀 학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실무를 접하는 사람이 있잖아. 여기는 이제 후자이시고. 학교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했던 그 친구도 그 학원 그 학교 그 출신이고 수료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명 또 있었는데 그 친구도 거기 학교 출신이고 그 승용이 형 봤죠? 아니요. 아 그때 없었나? 네. 아니지 그 파주 헬스장에 승용이 안 왔었나 아예? 있어요. 그 요즘 강남에 있는 그 친구인데 걔도 이제 그 학원 출신이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거기 갔다 온 총부자랑 그냥 아예 나온 총부자랑 차이라고 하면은 단지 이게 무슨 탁한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하루면은 구별이 다 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도 학원 다니면서 어디 팀을 들어갔을 때 학원 출신인 거를 굳이 말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또 잘못 배워온 거를 여기다 적용시키거나 이러면은 또 팀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되게 안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오픈하지 말고 일하라고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일부러 영상들 찾아보면 뭐 작동법, 조작법, 뭐 섞고 잘 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일절 안 봤거든요. 그냥 무지의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팀장님 생각이 어때? 굳이 그 이제 학원이나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그 몇 개월이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기간에 목수 현장에 난리를이라도 나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 제 생각에는. 저도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근데 학원에서 많은 배우는 게 좀 사람들이 많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라도 가는 이유가 그 며칠조차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니까 그 이해는 좀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약간 입문하기 어렵다기보다 그거 같아. 약간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학태 씨가 연락했을 때도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주혁이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좋았고 그 건호도 타이밍이 좋아서 나랑 만나서 되게 오래 같이 했고 맞아.
사실 제일 혜자는 이득 본 건 건호지. 왜냐면은 그때가 딱 이제 구두들어간 사업자를 내고 제일 먼저 같이 시작하고 그때 내가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나도 지금 열심히 안 해? 아니 많이 풀어졌죠 이제. 우리 초심 많이 잃어가지고 이제 이제 초심을 잃었어 지금. 아니, 이제는 뭐 머리 쓰는 일 해야 되니까 손보다는 왜냐면 또 손 쓰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죠. 사람들 실수하는 거 놓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한 두세 명 들어간 현장에서 나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으면은 제가 일을 하기보다는 계속 체크하고 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 일 할 수 있게 조율해주고 뭐 실장님들이랑 미팅도 좀 하고 뭐 그런 일들 좀 주고 해야 되니까 그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보이더라고. 나도. 노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맞습니다. 내가 노는 게 아니야. 학태 씨가 좀 짜증나더라고. 아, 제가요? 아, 보면서 일하고 있잖아. 좀 작게 저 새끼 노네. 내가 노는 게 아니야. 나이도 같은. 아 맞아 동갑이지. 저는 2월입니다. 나 5월인데? 빠른. 아니, 혹시 근데 빠르냐? 빠른인데 네. 동갑으로 다 해. 그럼 지금 둘이 33? 그러니까 친구들이 셋인 거죠. 32? 친구들 동생. 이거 꼬이는데? 이거 꼬이는데? 안 되는데? 탁재 씨 나보다 형들 나좀 멀어지는데? 어색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9, 3까지 친구 먹어봤어요. 네. 정치죠. 아니 근데 탁재 씨랑 나랑 3개월밖에 차이 안 나. 개월수로. 맞아요. 생각해. 나 5월이니까. 근데 경력은 13년 차이 나잖아. 아, 네. 경력은 좀 많이 나죠. 옥수 경력은. 탁재 씨 19대 뭐 했어요? 고등학교 다녔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20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팀장님 보면서 항상 느껴요. 근데 나도 되게 그게 사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내 나이에 이 정도 하기는 힘드니까.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취업이라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제가 또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 2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남들 다 군대 가 있는 시간에 좋겠다. 경력차가 와. 혹시 부럽다. 민방이에요? 아니 그때는 민방이 몇 년 차예요? 이제 이제 1년 차. 나 민방이 13년 차가 12년 차인데. 젊은 시절까지 그냥 목공에 다 쏟았네. 진짜 로스 없이 잘 썼다 시간. 젊음. 지금은 부러운데 그때 다시 돌아가면 다시 목숨할 생각 안 할 것 같아. 지금 나이 또 생각하지 그때는 목숨 생각하지. 그치. 근데 그때 좀만 더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더 열심히 배워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 그때 만약에 다시 목수를 할래도 인테리어 쪽을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공부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목수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없고 더 빨리 독립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인건비가 팀장이 너무 약하니까 팀장 경력이 왜냐면 사실 그치. 지금 막 이제 1년 한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원래 있던 그 팀에서 7년 차까지 14만 원을 받았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초보자들이 더 많이 받지 않나. 그러니까. 네, 7년 차까지 14만 원을 받고 이제 그 팀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기 그 약간의 텀에 가끔씩 다니던 날에 나를 불러주던 반장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23만 원씩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14에서 바로 23만 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공의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었던 건가? 급여로 따지면? 그쵸. 임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팀에서도 기공은 맞았는데 단가가 쌌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네, 그냥 좀 더 빨리 독립을 했더라면 그치. 좀 더 나아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똑같아요. 그럼 지금 초보들이 막 입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10년 전에도 팀장님이 이제 입문 자일 때도 조금 지금과 같이 조금 입문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사실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입문하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막 이제 막 19, 20살, 21살, 22살 때 막 작업복 좁게 입고 노가다를 하러 다닐 때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물론 컴퓨터도 있고 카페 활동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좀 더 활발히 SNS라는 게 많이 없으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가 없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막 이제 20대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입문이 어렵다라는 것을 모를 때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럼 뭐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나?
기술직을 비슷한가? 요즘 선호하는 게 엄청 높아진 것 맞아. 같아요. 요즘 관심.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형이 말했던 그런 트렌디한 거 없었으니까 목수하는 게 그치 약간 아니, 그래도 뭐 상관하는 사람들은 뭐 나름의 멋있게 했었겠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나도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왜냐면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막 주변에 뭐 삼촌이나 아버지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 친구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목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는 그렇고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전이지만 그래도 그럼 처음에 목소리를 해야겠다라고 완벽하게 결심을 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취업 활동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목수 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일을 그러니까 학교보다는 여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 20대 초반까지도 내가 계속 목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일을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쯤 돼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제일 편한 일이 된 거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네. 네. 근데 처음에 그럼 학교를 갈 때 진학을 할 때 목수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뭐 기계공학과도 있고 많잖아. 좀 과는 또 좀 달라요. 아 그런가? 네, 원래 고등학교 때 전공은 토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토목을 선택한 계기 같은 게 또 있어. 그것도 사실 사촌 형이 저보다 딱 2살 위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가지고 사촌 형이랑 사촌 형이 공부를 갔대 토목과를 갔대 그럼 나도 갈게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내가 뭘 좋아하지라는 그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의 영향을 그죠. 받은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목수를 이제 하게 됐고 아버지랑도 같이 하고 그쵸 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그쵸 그 일찍이 전기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아들이랑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거나 주변에 누군가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일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 지금처럼 나도 입문하고 싶어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향후 자녀가 생겼을 때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제 진지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대신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뭐 이 실무에 관한 자격증도 없고 뭔가 그냥 아직 노가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조금 더 강하긴 한데 그때가 되면은 뭐 좀 더 전문 직종으로서 조금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대학교에 뭐 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서 좀 더 체계적인 몫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데리고 가. 본인도 막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목수함으로 만들어줘야지. 무서운 거 아니야? 혈연 무서운 거 아니야? 혈연이 무섭지. 이제 7살이니까 내년부터 하면 되겠다. 맞아요. 8살. 제가 이제 목수 일을 계속 해야지라고 했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취업인 거고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계속 나왔었어요. 목수 현장에. 그럼 경력이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게 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거였으니까 빗자루질만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냥 칼 주고 뭐 스펀지 잘라라 하면 잘라주고 날라주고 그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그때 있던 약간 그 삼촌들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제 본이가 좀 커서 아르바이트가 나오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내가 이제 본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아르바이트를 불러주면 그래서 본이가 나와서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날 보던 기분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내가 아무 이야기 없이 TV에 틀어놨단 말이야 유튜브를. 이거 뭐야? 막 그래. 그래서 이모부다 하면서 이모부가 대장이네 막 이래.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재밌어. 목수 10몇 년 기간 동안 선생님 뭔가 고비 같은 건 없으셨어요? 많았죠. 일단 1차적으로는 원래 있던 그 팀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독립을 하게 됐고 뭐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됐지만 준비 없이 독립을 하게 돼서 당장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일단 그걸로 잘 견뎌내서 어떻게든 일을 하게 됐을 때
또 아무래도 막 어린 나이, 그러니까 20대 막 중반 후반이 중반이었으니까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돈 못 받을 때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았는데 아직도 돈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마음이 항상 남아 있고. 네. 이건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독립할 항상 때 그게 있어. 항상 뭐 불안 독립할 때 내가 일을 따낼 수 있을까 봐요.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사실 그때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독립을 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팀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다가 뭐 돈도 계속 못 받으면서 일하고 그런 게 쌓이고 약간 팀 내에서 불화가 좀 생기니까 진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싸우고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처음엔 진짜 많이 힘들었지. 막 인력서도 나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동네 인테리어 가게 가서도 얘기도 해보고 막 좀 명함 대충 그냥 목수 이렇게 명함 만들어서 막 그것도 계속 돌려보고. 부담이 또 지금은 친구들도 있잖아.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챙겨야 되고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 지금 동료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구두들 하는 팀을 만들고 제일 먼저 같이 했던 건 이제 건우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딱 이제 불러서 같이 할 때 약간 부담이 생겼죠. 근데 그게 또 나쁘지 않았던 게 이 친구를 내가 계속 일을 시켜주고 가르쳐 주려면 그만큼 나도 일을 많이 따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그게 시너지가 됐던 것 같긴 해요. 그 부담감이. 그러니까 내 동생들을 나는 일을 시켜주고 어차피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굶기면 안 되니까 그런 책임감도 나쁘지 않게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또 주역이 왔을 때도 좀 한 번 더 부담감 느끼고 이제 2명이 됐네 이러면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영상에 나왔다고 못 찾는다고 커피를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계속 마셔요. 보면은 계속 쪽쪽 빨아 먹어 그냥 다 마셔 그냥 남아있는 거를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런 음료값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팀원들이 뭐 챙겨주고 바빠서. 그리고 뭐 제가 뭐 난리를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어느 팀보다 많이 사주지 않을까 내가. 계속 먹고 있어요. 진짜 거의 그치. 그러니까 한 내려가도 믹스커피 마시는 아니 진짜 그 어느 팀보다 내가 제일 많이 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죠. 살짝 이거 느낀 게그 이틀 팀장이 안 나왔을 때 내 카드 계산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한 30년 만에 나온 거야. 네? 맞아. 와씨 30년 만에 나왔다고 이틀인데? 그래서 한 4, 5일짜리 현장 하면은 인건비 한 통 2푼 정도씩 간식비가 나와버리니까. 여름엔 더 심한 것 같아. 너무 더워. 맞아. 계속 얼음값만 해도 그쵸. 얼마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뭐 저기는 동생도 그렇고 현병님도 그렇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와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그치, 예를 들어서 뭐 팀 여기저기서 갑자기 동시에 연락이 온다 라고 한다면 좀 우선순위에 그죠.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돈으로 뿌려야 되네. 역시 돈이 좋아. 그럼 쿠캠님은 여행사에서 네. 좀 목수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계기가 있는지.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휴급 기간이 무급휴직 기간으로 들어가는 단위에서 여행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 이렇게 여행사에 내가 몰두하다가는 뭐 밥벌이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 내 무기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 기회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디자인. 뭘 할까?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저는 이제 공부를 막 자격증 따는 스타일이고요. 자격증 뭔가 시작할 때 막 기사 자격증도 막 공부해보고 막 자격증을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가구 제작 기능사 그거를 배우게 되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장.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방 이런 데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공방은. 네, 공방은 뭔가 내가 디자인을 한다 뭔가 이런 게 해외에서 떼오는 거에 절대 경쟁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직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고 교육원에서 이제 이렇게 매장 옥수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그럼 결정하기 전에 부담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나요? 부담이요? 네. 목수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이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수 일을 배우면 무조건 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생각보다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지속적으로 일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 이게 고정적이지가 않으니까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뭘 하던 이제 월급날 딱딱딱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노력하고 그래야 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은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좀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좀 더 성장하고 하면서 일이 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저한테는 이제 성장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체력적인 거랑 이제 맞아. 건강. 다치고 이런 거? 약간 몸에 관련된 거? 그런 거. 그죠. 항상 이제 처음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하는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치면 안 되는데 남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예, 왜냐면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내가 나 혼자 다쳤어. 그럼 어쨌든 나는 일을 못 하고 수익은 얻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데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못 하고 이제 그런 부담감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 물론 빠르면 좋지만 느려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다치지만 말라고. 항상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스타일로 일을 하면은 한 번씩 지적해주고 좀 더 안전할 수 있게끔. 나도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일을 할 때 좀 눈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나는 처지지 말아야지 하고 막 빨리 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뜯고서 다시 해야 되는 그쵸. 경우가 되면 맞아. 그게 2배로 로스가 시간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냥 천천히 해야겠다 제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 내가 느낀 건 그랬어.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 이르면은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뭐 그래봐야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막 2배씩 차이가 날 수도 없는 거고 일량이 막 1.5배까지도 차이가 안 날 거고 같은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제 거기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실수를 하냐 안 하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거 박았다가 잘못했어 뜯어 다시 박아 이 뜯고 다시 박는 과정에 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은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는 것 같아요. 막 굳이 막 빨리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이 기술이고 뭐 타카를 써든 망치질을 하든 뭐 톱질을 하든 뭘 하든 숙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굳이 당장에 내가 속도가 좀 안 난다고 막 조급해 하지 말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요. 항상 옆에서 쪼고 있지만 이밖에 아니다고? 팀장님한테 그 속도로 가지고는 뭐라고 들은 적은 없나요? 꼼꼼한 거는 좀 그런 걸로 지적은 하시는데 속도 가지고는 뭐라고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어쨌든 완전 꼼꼼하게 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 자재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전에 하치 작업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완벽한 직각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노력을 해야 보기 좋게 그만 나오니까. 근데 시작부터 일을 배울 때 이거 뭐 사고니까 대충 해도 돼 대충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꼼꼼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게 안 돼. 이게 배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일 배운 사람들은 깔끔하게 못하는데 깔끔하게 일 배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되는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요만큼이었는데 그죠?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틈이 점점 벌어져서 그렇지 않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기술자가 되어 있을 거고. 요즘에는 좀 약간
그 기술자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이루면 기술자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이 기간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뭔가 배움에 그러니까 정보들이 많이 오픈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학태 씨도 마찬가지지만 와서 이제 바로 기술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최소 5년에서 몇 년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술자 대우를 좀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뭐 2, 3년 정도만 돼도 웬만한 걸 다 할 줄 아니까 기술자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러지? 왜 텀이 짧아진 거지? 약간 뭐 사람이 진화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뭔가 조금 더 오픈돼 있다 그래야 되나? 기회가 더 많다 그래야 되나? 옛날에 그러니까 저 일할 때만 해도 젊은 목수가 되게 극소수였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 목수도 많고 예를 들어 한 5년 전에 해서 이제 기술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막내를 구했어. 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일을 배워야 같이 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알려주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옛날처럼 막 이제 와서 무조건 청소부터 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또 온라인에 보면 노하우도 되게 많이 그죠.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팀장님은 이제 많은 그냥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기공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하루 뭐 연종일 뭐 그죠, 투종일 그죠. 수도 있고 그 격차가 예. 많이 큰 편인가요, 사람마다? 그거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태 씨 말고도 사실 진짜 완전 생초보 때부터 저를 만난 사람들이 한 4, 5명 정도 돼요. 그럼 사실 다 달라. 이게 진짜로 이게 이 올라가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가 다 맞나요, 결국엔.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뭐 이 친구는 1년 걸렸고 이 친구는 2년 걸렸고 뭐 이 친구는 3년 걸렸어도 그 10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엔 다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그게 좀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가면 다 비슷해요. 노력하면 다 네. 사실 그죠, 다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 좀 마감을 보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현장을 볼 때 이 일을 하고 나서 마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청사진 그리는 게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계속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 뭐 경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마감을 볼 줄 모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해서 그런 거를 못 본다 그래야 되나? 그게 반장과 기공이 그죠? 약간 그게 그런 개인- 느낌. 그게 애초에 잘 되는 사람들은 뭐 빠르게 반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일할 때 맨날 잔소리 듣던 게 그러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팀원들한테 그때 그 사장님이 항상 잔소리하던 게 청사진을 그려라 했어요. 청사진을 그려라. 예.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 이거지 이제 무슨 마감이 들어갈지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되는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항상 그 청사진을 그리라고 항상 계속 그랬었어요. 항상 청사진. 그때 당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죠. 그냥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반장님들이랑. 그죠. 왜냐면은 저희는 탁 그냥 하는 거 하나하나에만 신경 그러니까 쓰고 현재에 집중을 하고 어쨌든 저도 그렇고 지금 막 여기 현장에 막 팀원 일하는 사람들이 막 10명 올 때도 있고 뭐 2-3명씩 일하더라도 이 모든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인력들 동선이라든지 예. 그 전기랑도 막 꼬이니까 동선이 그죠. 되게 정신없더라고. 자재 막 연장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또 계산 잘해야지. 일 잘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기술 좋은 사람이랑 일 잘하는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잘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반장의 현장을 잘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현장을 잘 돌릴 수 있다고 해서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둘 다 잘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좀 다른 것 같은 예. 나는 둘 다 잘하는 거 그럼 약간 아니야? 나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난 둘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 학택 씨랑 동갑이지만
이렇게 한 현장에 뭐 10명의 목소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이런 자신감들 굉장히 생겨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둘 다 되는. 나는 둘 다 되는. 그러면은 약간 기공에서 반장 사이에 갭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질이 필요한지. 이게 약간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집 가다가도 뭔가가 생각나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음날 가서 얘기해 보면은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계속 뭔가 떠올라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예를 들어 주혁이가 뭘 작업을 했는데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막 떠오른다 그래야 되나? 그럼 한 번 다음날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것보다 태도가 좀 능동적으로 돼야 그런 것 같아요. 된다. 그 사실 이걸 뭐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수는 이제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초목, 그죠. 중목, 기공, 반장 있잖아요. 이 네 스테이지를 봤을 때 반장님 어느 때가 제일 재밌었고 열정을 넘치셨어요? 뭐 그럴 때가 있었고. 제일 재밌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초목에서 중목이 되는 그 정도 느낌에서 그때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네. 초목에서 중목. 그때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이제 뭔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 나왔다 옆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시켜줘 나한테 뭔가 내가 뭔가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받을 거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초목에서 한 중목 그 정도 사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초목 중목 기공 이렇게 딱 단계를 나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이고 이제 중목에서 기공까지의 과정에서 약간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왜냐면 기술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하고는 못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알려줘서 이거 이렇게 해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혼자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는 일하러 가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러 가자 할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1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그죠? 일해야죠. 좀 받아서 열심히 해야죠. 올라가자. 마무리 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이제 초록수 분들이 많으신데 구두드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요 재밌는 영상도 많고 도움되는 영상도 많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도 한번 많이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갓. 이게 제일 어색하네. 감사합니다가 제일 어색하네.